혜인아 그만하자. 나중에 얘기해. 중단원 보자. 중단원 몇 번 볼까? 7번. 7번 5번이요. 5번 2번 11번 12, 13. 12 13 15번. 15번 2번 5번 7번 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6번 이거 방금 했는데 몇 번? 14번. 14번까지 6번. 6번 비나법을 안 하겠다는 소리고요. 보자. 5번 했습니다. 어? 2번부터 보자. 4번도. 좀 빨리 풀겠습니다. 자, AN이 로그의 1 플러스 n분의 1이네. 저거 통분만 좀 해줍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시그마에 넣으면 끝납니다. 넣어볼게. 자, 로그는 밑이 같을 때 더하면 진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진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로그는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지. 안 적혀져 있으면 상용 로그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혼합해서 나옵니다. 수열 하나만 나오지 않고 로그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와요. 교육청 기출이지. 그래서 기출 유형이 다 이렇습니다. 수능 유형도 이렇습니다. 삼각함수도 나중에 섞습니다. 수열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소거됩니다. 겁만 안 먹으면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오씨 로그인데 식으면 안 돼. 어떡하지? 하면 안 풀립니다. 풀어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4번 볼까? 이거 시그마 선생님이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1부터 9까지 한번 적어볼게. 왼쪽 시그마.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2부터네. 이렇게 되나? 쭉 넣은 겁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k 플러스 1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9까지 넣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k에다가 2부터 10까지 넣은 겁니다. 근데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뭐 하래? 뺍니다. 그럼 2부터 9가 통째로 날아가겠지. 그럼 뭐만 남습니까? 10에서 1만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풀어 써보시면 보입니다. 5번 봅시다. 자, 5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해봅시다. n이 1이면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지? 안 나눠지지? 자, 자연수 n이 2일 때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 0입니까? n이 3일 때 9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입니다. n이 4일 때 3일 16을 4로 나누면 나머지 0입니다.
n이 5일 때 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1입니다. 더 할까요? 더 안 해도 되지. 1010101010입니다. 50입니다. 50.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인데 절반이니까 50이 답입니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모르고 보면 어렵습니다. (6번) 봅시다. 6번도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자, an 플러스 bn이 5래. 그러면은 나와 있는 시그마를 나눕시다. 2ak 플러스 bk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k가 1부터 5인가? 자, an이랑 bn 더하면 얼마래? 5랍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25. 전체가 얼마야? 40. 얘는 15. (7번) 볼까? (7번)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분리가 전부 다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리합시다. 앞에 거 전개해주면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게 나와 있지? 얘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20입니다. 얘가 얼마입니까? 1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면은 (0입니까? 요거 10이고 요거 5인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0입니다. 11번 아까 유제 문제네. 두근의 합 n 플러스 n 얼마나? 13 mn 40입니다. 시그마 안에 거부터 풀어볼게. i는 상수니까 ni, j는 미지수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첫 번째 시그마에서 i는 상수치고 j는 공식. 그 다음 얘를 다시 시그마 했습니다. 근데 i가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 먼저 해주면은 n 곱하기 2분의 m에 m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통째로 상수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2분의 nm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그리고 아까 구했던 거 넣으면 됩니다.
300. 저 9번 답하는데 9번에 2. 뭐 금방 할 것 같습니다. 12번 봅시다. 12번. 뭐를 줬습니까? SN을 줬지? 이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란 걸 알고 나서 1번 항부터 찾읍시다. 이거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 넣으면 됩니다. 시그마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K, AK 플러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넣으면 됩니까? 위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고 K 곱해주시면 됩니다. K, AK 플러스 1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시그마 뭐 하라? 고맙습니다. 10까지네. 해주시면 됩니다. K제곱 K는 외워둬라 했습니다. 385, 55. 그러면은 정말 산수가 안 되네. 286, 7. (715가) 생각보다 저게 잘 안 보입니다. 시그마로 되어 있으면 얘가 SN이다가 인식이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SN을 줬나? 빼야겠네. 일반항으로 하는 표시. 그 다음에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붙여서 넣으면 돼요. 아까야 13번. 조금 어렵겠네.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A2K-AK입니다. 이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일 때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얼마였습니까? 공차였지? 공차였습니까? 하나 차이 나니까 공차였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차에 관련된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좀 개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이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얘네들 요걸로 일단 먼저 바꾸면은 거의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었습니까?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으로 쟤도 그렇게 바꿔봅시다. A, 2K는 초항에다가 2K 마이너스 한 개를 더해주면 되지, 공차를. 이렇게 됩니다. AK는 초항에다가 K 마이너스 한 개의 공차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A 소거되고 2K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 KD가 됩니다. KD가 됩니다. 자, 결국 시그마 KD가 K는 1부터 10까지가 1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그마에서 미지수는 누구? D는 밖으로 빼세요. D 시그마 K. K는 1부터 10까지일 때 이거 얼마입니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55지. 공차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초항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라고 나와 있나? 그러면 일반항이 구해지네. AN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초항이 4고 공차가 2이기 때문에. 저거 시그마에 넣읍시다. 시그마. 위치 같이 풀면 다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좀 어렵지. 얘는 좀 과정이 호흡이 좀 깁니다. 요거 정리해주고 시그마 넣어서 공차 찾고 일반항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그마를 해줘요. 14번 볼까? 제 일반항이 직관적으로 보이네. 뭡니까? K번째 항. K 플러스 그렇지. 이거는 일반항이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첫 번째 항이 1 플러스 1의 제곱, 2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K번째 항은 이렇게 되나? 이거 K, 이 분모 K로 묶으면 이렇게 되나? 뭡니까? 큰 작자 큰 이거 분리하면 얼마? 이렇게 분리됩니까? 두 개 분모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앞에 거 생략하고 바로 분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1부터 9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저거 다시 써보면은 마지막에 9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가운데가 소고 하면은 답은 10분의 9가 됩니다. 3번 아빠야 15번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네. 자, AN이 나와 있습니다. AN이 2n-1입니다. 이거 어떤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 구해봅시다. 요거의 합 SN은 2분의 항의 개수에 요거 첫째 항 얼마입니까? 1 넣으면은 1이지? 그리고 n번째 항은 나와 있지? 넣으면 됩니다. SN이 n제곱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 항 하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SN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있는 시그마에 넣으면은 K는 2부터 10까지 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네. 자, 요거 살짝 분리합시다. 이거 뭡니까? 합차공식 써주면은 또 큰 작자 큰인가? 이거 분리하면은 2분의 1에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되나? 두 개 차이가 2가 나니까 앞에 2분의 1이 남습니다. 자, 그럼 저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얘를 넣을 건데 2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넣어서 또 소고 합시다. 소고 2분의 1은
통째로 묶어놓고 K 대신에 2 넣으면은 K 대신에 3 넣으면은 처음 나왔네. 한 칸 띄고 소거 되는 겁니다. 4 넣으면은 마지막에 두 개를 적을게. 9 넣으면은 10 넣으면은 자, 이거 소거를 할 건데 인접해서 소거되지가 않고 두 칸 띄고 소거가 됩니다. 아까 살짝 보여줬는데 약간 리듬감 있게 소거해야 됩니다. 하나 지우고 두 칸 띄우고 하나 지워집니까? 이 뒤에 2분의 1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지? 4분의 1이 여기 나오겠지? 하나 지우고 두 칸 띄우고 요건 없는 거라 생각해야 돼. 얘를 지워야 됩니다. 두 칸 띄웠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두 칸 띄우고 얘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다 적으세요. 뭐 그러면 정확하게 소거가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해보면 딱딱딱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소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습니까? 뒤에 2개가 남았으면 내가 소거를 잘한 겁니다. 앞에 남는 개수랑 뒤에 남는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10, 11, 1, 2 최소 공배수가 마땅한 게 없네. 110으로 통분하자. 110분의 110 55 빼기 11 빼기 10 이거 얼마인가? 44 144 72 55분의 36이다. 두 개 빼면은 1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작자큰이나 루트도 그렇고 소거하다 보면은 바로 옆에서 소거 안 되고 이렇게 띄고 소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령은 뭐냐면은 인접해서 소거가 안 되네 싶으면은 반드시 뒤에도 2개를 적어야 됩니다. 2개 이상을. 하나만 적어 놓으면은 이거를 놓칩니다. 맞지? 그래서 뒤에도 2개에서 여유있게 막 3개씩 4개씩 적어도 돼. 헷갈릴 때는 여러분 요령이 붙을 때까지는 여러 개를 적고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열이네, 나중에 할 거네, 수원에서 할 거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유리함수에서 얘 나옵니다. 수하에도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루트 유리화에서 하는 거 있지? 무리함수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원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잘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16번 하나 남았네. 이거 똑같이 해봅시다. 유리화 해줄게. 이걸 유리화 하면은 혈례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분모가 보자. 2k-1 빼기 2k -2네. 분모가 -2가 되지? 이거 합차해주면 -2가 남습니다.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버립시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1부터 40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얘는 인접해서 지워주면 소거 그러면은 4가
귀납법을 25분 만에 하라고? 사실 수1 과목을 여러분한테 특강을 한다고 했을 때 삼각함수 활용이랑 귀납법은 처음에는 안 해야지 생각했던 두 파트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소개는 해줘야지. 3파트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여러분들 안 한 거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원리합계, 그리고 귀납적 정의랑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랑 있는데 사실 그거 3개는 1개씩만 해도 일주일씩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 활용도 진짜 어렵습니다. 도형이 여러분들 심화로 올라가면 너무 어렵고, 원리합계는 한번 이해하면 정말 쉬운데 그 한번 이해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귀납적 정의는 몰라. 얘네는 다들 어려워하더라. 버리자고? 뭔지는 보자. 자, 수열을 우리 지금까지 어떤 수열이 있으면은 연역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일반항을 얼마인지 찾았습니다. 맞지? 이게 연역적으로 정의한 거지? 그냥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n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사실이고 세부적인 거 n 대신에 뭐 1 넣어보고 n 대신에 2 넣어보고 여러가지 이제 넣어봤지. 일반항을 구하고 나서. 맞아? 연역적으로 전역할 때는 이제 이게 연역이고,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항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랑 얘를 AKA 점화식으로 합니다. 불붙이는 식 이랑 최초의 몇 개야? 몇 개 항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5, 7, 9, 11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이걸 연역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n 대신에 얼마를 넣어서 몇 번째 항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해 볼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의 식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의 항에다가 2를 더하라는 거지. 두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n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라는 소리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공차가 2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밑에 항은 첫 항이 3이다 이렇게 알려줍니까? 수열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수열인데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볼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위의 탕은 뭘 얘기하는, 고매. 위의 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배웠잖아. 위에 거.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2배 한 게 n 플러스 항이랑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랑 합한 거랑 같아. 중앙입니까? 등차 중앙입니까?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었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얘가 알려주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 뭘 알려줘? 초항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공차를 알려주고 있지. 똑같은 수열인데 저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처럼 정의하는 것, 즉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화식을 하나 주고 최초의 몇 개 항, 꼭 하나 아니어도 됩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여러 개 항을 보여주면서 정의하는 게 이거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 봐도 연역적으로 정의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까? 일반항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수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수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수하에서 이제 좀 있으면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교란순열이라고 있습니다. 교란순열은 점화식만 찾습니다. 일반항까지 여러분이 배우지 않습니다. 점화식도 어려워서 그냥 첫 번째 항부터 한 5번째 항까지 외워버립니다. 교란수열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모자를 하나씩 가지고 왔어. 나는 내 모자를 쓰지 않고 상대방과 모자를 바꾸는 방법의 수를 찾는 게 있습니다. 수하에서 합니다. 아니면은 마니또라고 생각해도 돼. 마니또가 내 거 안 주잖아. 선물을 하나씩 챙겨왔어.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는 방법의 수. 교란수열이라고 합니다. 걔는 일반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아 저랑 수업하시면은 점화식까지는 알려줄 겁니다. 한 명이서 마니또 하는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D라고 하고 D1은 0입니다. 두 명이서 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 서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세 명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까지 봐. 내가 은지 주는 방법, 혜인이 주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자도 똑같습니다. 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부터가 복잡해집니다. 4명이 되면 9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이 뭐 40몇 개가 되고 엄청 커집니다. 이런 수열을 할 때 일반항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수열입니다. 그럴 때 점화식을 많이 씁니다. 이건 그때 알려줄게. 요것도 한 2시간짜리입니다. 교란수열.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수하, 순열조합 파트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오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요거를 그냥 요렇게 이거 그려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이게 6번째만 돼도 막 200개 넘어가거든? 말이 안 됩니다. 경일은 아닌데 명호고에서 200몇 개짜리 다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거만 가르쳐주고. 근데 그거는 점화식 안 쓰면 못 찾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고.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내가 말한 거는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소금물 문제 있지. 소금물 문제가 전부 점화식으로 정의됩니다. 어떻게 있던 거 물 얼마 빼고 다음에 또 물 넣지. 빼고 다시 넣고 그지다 하지. 이상한 짓을 하지. 그거 요걸로 정의하면 깔끔하게 됩니다. 진짜 쉬워집니다. 그 다음 번째 거에는 전 번째 거에 뭐를 빼고 넣는다만 하면은 이렇게 관계식이 나옵니다. 인접 반항 사이 관계식. 그래서 이걸 외해가 아니고 좀 필요한 애입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뭐 일부러 이거 세세한 문제 하나하나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206쪽의 귀납적 정의,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선생님이 지금 거의 다 보여줬습니다. 공차의 관계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등차 중항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중항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사실. 마치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다 제시가 되어 있네. 첫 번째가 지금 이걸로 되어 있지. 공차를 이용한 귀납적 정의가 있고, 두 번째 등차 수열을 내는 관계식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중항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에 2배의 am 플러스 1이 양옆에 합각하다.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될까? 다음 페이지 볼까? 똑같은 애인데 등비 수열을 내가 귀납적으로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는 첫 항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R이다. 공비가 일정하고 나도 알려주기도 하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 옆에 곱과 같구나. 등비 중앙이지? 얘는 참 많습니다. 요거 하나 나눠가지고 AN분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크로스 하면 이식 나오지. 등비수열은 점화식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요겁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두 개의 비율이 일정하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맞지? 두 수의 비가 일정하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나왔네, 근데 책에는. 제가 우리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지. 자, 특강 4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되어 있는데, 물입니다, 물이. 수열의 종류가, 즉 점화식의 종류가 한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한 14개 정도 됩니다. 우리 때는 다 외웠습니다. 이 점화식 종류를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풀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외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2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 문제는 212쪽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데. 유제 13번 봅시다. 이런 게 뭡니까? 소금물이랑 비슷하지? 농도 문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농도 문제 하나 하고 싶은데. 없네. 좀 덜 괴롭혔네. 한번 보자. 기납적으로 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번외로 1만원까지 한 번만 보여줄게. 요거 풀이는 좀 정리를 해놓자. 유리병에 물이 1리터가 있대.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4분의 1을 버리면 얼마가 남습니까? 4분의 3이 남지. 1리터에 4분의 3을 남기고 1리터를 추가합니까? 맞아?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열이 A0가 없다라고 했지만 한번 넣어볼게. 얘를 A0로 갑시다. A0는 없지만 살짝만 가정해볼게. 그럼 A0를 4분의 3 곱하고 1리터를 더해주면은 한 번 시행하고 남은 양이 나옵니까? 걔가 A1입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A1을 4분의 3만큼 남기고 1리터 더하겠지? 그게 두 번 시행하고 남은 양이니까 여기서 점화식이 나옵니다. AN 플러스 한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4분의 3에 AN번째에다가 1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점화식입니다. 관계식입니다. 간단하지? 막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1번 답입니다. A4를 구하시오. 지금 1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요거를 4번 하라는 겁니다. A1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처음에 1이었습니다. 4분의 7이지. 여기 4분의 7 넣고 A2 구하라는 겁니다. 또 넣고 A3 구하고 또 넣고 A4 구하는 거 3번만 하면 되지. 맞아? 점화식을 이용해서 뭔가 값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저거 물어보는 값이 작습니다. 10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잔인한 문제도 한 8번, 9번 하면 끝냅니다. A8, A9만 물어봅니다. 나처럼 좀 나쁜 선생님이 A400을 구하래.
400번 시행하고 나서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답이 없지. 400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결국엔 뭐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자, 아까 전에 최초의 항이 얼마입니까? 한 번 시행하고 나면요. 4분의 7이었습니까? 4분의 7, A1이 4분의 7이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준 상태에서 얘를 잘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할 줄 알면은 수열 끝판왕 되는 겁니다. 4분의 3으로 한번 묶어볼게, 얘를. 건우아, 졸지 말고. 1을 잘 쪼개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1을 잘 쪼개서 n 플러스 1에도 똑같은 수가 더해진 상태고 4분의 3으로 묶었을 때도 똑같은 수가 더해진 상태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까? 잘 쪼갠다면, 맞지? 그 적절히 쪼갠 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얘를 다시 풀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k가 1이니까 k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까? 그래서 적절히 잘 쪼갠 게 마이너스 4가 되면 위에랑 같은 식이구나. 얘를 먼저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수열을 새롭게 하나만 정리를 할게. 예. an-4를 bn이라고 정의하면은 얘는 bn 플러스 1이고 4분의 3의 bn이 됩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은 게 왼쪽식이고 n 대신에 n을 넣은 게 오른쪽식이지? bn은 어떤 수열이야?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4분의 3을 곱했어. bn은 어떤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니까 첫 항만 찾아봅시다. A1이 4분의 7이니까 4, 4, 16 9인가? B1은 마이너스 4분의 9입니까? 맞아? A1 대신에 저거 넣으면 되잖아. B1은 마이너스 4분의 9 맞나? 7, 9 초항이 마이너스 4분의 9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입니까? 그럼 b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bn n제곱 됩니까? 근데 bn이 뭐였어? an 마이너스 4였지. 다 됐습니다. an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400번 한 거 얼마입니까? n 대신에 400만 넣으면 됩니다. 맞아? 여기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확장된다? 이 과정을 무한번 반복했을 때 계속 4분의 1 덜어내고 1리터 넣고 4분의 1 덜어놓고 1리터 덜어내면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지. 나중에 배웁니다.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제가 0이 됩니다. 결국엔 4리터가 된다까지 나갑니다. 계속하면 4리터가 됩니다. 유제 14번도 한번 볼까? 좋은 문제가 많네. 그래도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데 절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말래. 만나는 거는 두 점만 만나래. 세 직선이 만날 수 없대. 그렇게 n개의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직선 하나면 우리 평면이라고 할게.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두 개로 분할됩니까? 자,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평행해도 안 되고 두 개가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네 개로 분할됩니까? 네 개로 분할됩니다. 직선 세 개를 그을 건데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된대.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느 것도 평행하지도 않고 한 직선에서 세 점에서 만나지도 않지. 세 직선은 몇 군데로 분할됩니까? 7군데로 분할됩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어느 것에도 평행하지 않고 세 직선에서도 만나지 않게 한번 잘 그어보면은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로 분할되는지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1개가 됩니다. 혹시 규칙 보이는 사람? 아까 했습니다. 그 개차 수열이지? 얼마 커졌지? 얼마 커졌습니까? 얼마 커졌습니까? 4가 커졌지. 여섯 번째 거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얼마? 스물두 개로 분할됩니다. 자, 얘도 그래도 점화식으로 한번 써볼게. A4가 되기 위해서 A3에다가 얼마를 더했습니까? 4를 더했지. A5가 되기 위해서 A4에다가 5를 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점화식으로 써보면은 A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AK 번째 항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야 됩니다. 느낌 옵니까, 점화식? 점화식까지 느낌 오지? 요거까지만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자, A1은 2고 A2는 A1에다가 2를 넣어야 되고 A3은 A2에다가 3을 넣어야 되니까 A4는 A3에다가 4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AN번째 항은 AN-1에다가 N을 더해줘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세로로 쭉 적은 거 언제 이렇게 적어봤었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할 때 저렇게 했었습니까? 자, 등차 수열은 싹 다 곱했고 등차는 싹 다 더했고 등비는 싹 다 곱했지. 자, 이거는 수열에다가 등차는 아니지만 뭔가 더해져 있지.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싹 다 더하면 요거 소거 다 됩니까? 맞아? 우변을 봅시다. AN은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됩니까? 맨 앞에 있는 2만 좀 나눕시다. 1 더하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2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얼마야? 이렇게 되나? 그래서 AN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항 물어봤지? A6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 일반항을 찾았으면은 100번째 항도 무리 없이 찾을 수 있어. 점화식이 있으면은 일일이 한 번씩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지? 근데 걔를 저렇게 일반항을 시키고 나면은 일반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열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빡셉니다. 근데 원리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점화식 찾고 쭉 나열해 봅니다.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더하고, 아까처럼 어떨 때는 묶어가지고 등비 수열 만들고, 어떨 때는 묶어가지고 등차 수열 만들고.
귀납적 정의는 이 정도만 소개 교육으로 합시다. 더 하기에는 사실 너무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도 212쪽에 여기 유제 13번, 14번 두 개 했잖아. 요 정도로 한 문제만 낼게. 한 문제만. 그럼 하나를 찍어요. 요 정도로 한 문제만 낼게. 한 문제. 수령으로. 요 페이지는 좀 보세요. 수령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낼 수 있나? 주관식으로 내야지. 어떻게 되지? 점화식 구하는 정도까지만. 이 두 문제만 다시 복습해봐. 점화식 충분히 할 수 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령을 하나 알려주면은 처음부터 4라고 적지 말고 첫 번째 거에다가 2 플러스 2라고 적으면 더 잘 보입니다. 규칙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 파트에서는 쓸데없는 더하기 곱하기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거 하나랑 뭐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런 수열 있잖아. 등차 수열이지 얘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 한 개. 어떻게 정리? 이거 지금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답입니다. 공차가 3인 거 보여주고 첫째 항 하나 보여주면 됩니다. 점화식과 최초의 몇 개 항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 말고 중항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보여줘도 됩니다. 얘도 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항을 점화식과 최초의 항으로 보여주는 게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할 수 있잖아. 이 수열이 어떤 수열입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게 뭘 알려주고 있어? 공차가 3이다를 알려주고 있잖아.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의 항이가 3을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2다. 요거만 있으면 사실 모든 항을 다 쓸 수 있잖아. 2에서 시작해서 5, 8, 11, 14 쭉 다 적을 수 있잖아. 그리고 책은 204쪽까지 오늘 원래 했던 것까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거 마무리 해오시고 교재 복습을 충분히 하면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0시 아니면은 11시에 요거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갖고 오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 있다 보내고 아니면 그날 내가 또 첨삭을 해주긴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귀납법이 필요해요.